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율 얘기를 일단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월요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1,500원 또 1,450원이 넘고 사실은 환율이 별로 떨어질 만한 이슈가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떨어질 만한 이유 뭐 이런 거가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금융권에서 있었지만 환율만큼은 이게 예측이랑 달리 움직였던 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원래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환율 매매하시는 분도 거의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좀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뭐 많이 아시겠는데 국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뭐 탄핵 정국이 좀 지속돼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 가결된 이후에도 환율이 그 이후에 이제 1,15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한 50원 이상 상승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딱 한 달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갔던 적이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거세게 또 다시 또 이 지난주에 또 거세게 나타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매도 후 달러 환전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환율 상승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OMC에서 미국이 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에 좀 신중하겠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이제 원래는 4번 정도 내년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 2차례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국제 3등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어떤 국내와의 어떤 금리차 확대로 달러 강세가 또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사실 부양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또 위안화 약세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도 12월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동결로 예상이 되면서 그 결정 이전부터 좀 이렇게 환율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로 전환되었던 점. 물론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경기가 불황이 지속되면서 깜짝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내년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으로 지금 작용 중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이제 지금 초기에 우리나라 많은 협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정국에서 어떤 정부의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약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원화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당장에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현재 같은 1,400원대의 환율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이제 그 1,400원대 환율에 우리 기업,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의문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장이 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환율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하고. 뭐 고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일단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고환율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수혜주 또는 뭐 피해주 뭔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접근해볼 만한 거, 아니면 아예 이제 손을 대지 말아야 될까,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율은 이게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하락으로만 전환된다고 확신이 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 전망이 오히려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때려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는 예상보다는 양호한 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수출주, 예. 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 개선도 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사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게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던 기업들, 종목들이 몇 개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투자 아이디어로 삼자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4월 한 1,700선이었습니다. 근데 7월에는 이것이 어떤 뭐 지역적인 리스크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3,700선으로 이제 거의 뭐 2배 이상 크게 뛰었는데 그때 많이 현재는 올라갔죠. 네, 2,300대로 다시 좀 내려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제품 수출 시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업종에게는 환율 상승과 운임 하락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좋은 4분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쪽.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 발전원료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뭐 유틸리티, 그렇죠.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한 많은 비용을 달러화로 결제한다든지 또 항공을 도입할 때 뭐 리스라든지 네, 이런 네. 달러 결제를 많이 하는 항공 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좀 나눌 필요도 있고 또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이 진행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사실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좀 약세 업종으로 좀 변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업종 수출 업종 종목에서도 좀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가 해외 현지 생산화가 잘 돼 있는 수출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그렇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국내 수출도 있지만 해외 공장에서 여러 개 공장에서 지금 이것을 뭐 생산하는 그런 뭐 믹스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환율 상승에 대한 온전한 수혜가 뭐 100% 발휘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럴 수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주 경우에도 모든 수출주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주가는 이제 업황에 대한 예측도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1분기 단기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지라도 전체 내년 실적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약세 네. 피해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워낙 약세가 좀 진행되면서 조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이렇게 높은 환율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환율 전망 말씀하신 거와 그 연관을 해서 네네. 좀 좁혀보면은 어떨까요? 뭐 업종별 대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3개 종목 정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가전 쪽에서는 저는 LG전자, 그다음에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로는 삼양식품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번에 주주원 정책 아주 세게 내서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등했다가 좀 조금씩 밀린 상황인데. 사실 현재와 같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LG전자 분명히 수익성 개선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가 4분기에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실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별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G전자는 항상 실적의 계절성이 있는데요. 바로 전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런 패턴을 많이 좀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주주 환원책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 이제 성공한다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중 자금의 일부
일부를 주주가치 제고 수단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네. 일단 주주 환원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 상승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7.5배밖에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사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좀 9.2% 기록 중인데 이제 물류비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주가가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지금 4배가 안 되는 3.9배. 네, 그 PBR이 0.72배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뭐 해외 공장 처음으로 짓는다는 소식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77% 정도로 경쟁사 농심 대비 사실 농심은 이제 해외 현지 생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한 30%대인 것에 비해서 사실 그 음식료에서는 거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밀양 2공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해외 공장에서 제품 생산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 소요가 좀 될 것으로 보여서 환율 고공행진의 진정한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번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한 126% 증가한 820억 원인데 실제로는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18배, 그다음에 PB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네,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 상승이 유지된다는 가정 전제하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만 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사실은 장기 보유하는 그게 딱 좋은 종목이죠. 워낙에 뭐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 금호타이어, 삼양식품 환율 관련돼서 좀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매주 이제 우리 이사님 기술적으로 이제 네네. 분석을 하셔서 이제 뭐 눌림목인지 이제 추세 전환인지 이런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업종이나 좀 종목들이 추세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 보이시던가요? 네, 사실 지난주 양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요. 관계로 사실 추세가 개선되는 그런 업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런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네. 반대로 이제 코스피에서 유틸리티 업종, 그러니까 전기 가스 업종이죠. 요 업종이 그나마 있던 상승 업종 내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유틸리티요? 아니, 코스피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그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업종들이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환율 상승의 글쎄요. 피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코스피 그 비금속 광물 업종이 의외로 최근 2주간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이요? 예, 업종 지수가 지금 5.9%를 많이 예, 올랐네요. 2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인 종목이 한일시멘트와 그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였는데 요 주가 강세가 좀 진행 중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찾아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좀 보니까 사실 다른 시멘트 종목들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의 어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추이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50위 이내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추세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었거나 또 확인된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 중인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사실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카카오 SK 이노베이션, HMM, 카카오뱅크가 그러게요. 포함되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또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이브가 다시 시가총액 50위 내로
딱 52로 딱 안착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신규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ISC가 신규로 지금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위메이드가 아직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 지금 50위 내 종목 중에서도 중기 이제 추세가 아쉽게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이 50위권 내에서는 없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좀 그런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기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들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이 전환이 확인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한두 주 정도 상승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1월 초순경에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게 뚫고 올라가면 눌리면 안 주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물론 이제 코스닥에는 참 그런 종목이 많은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쉽게도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인 관계로 하락 전환이 일단은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리노공업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네. 그 지난주에는 뭐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도 약간 좀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도 약간 보였는데,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코스닥 소부장 종목 매매가 좀 활발해진 면이 상당히 좀 보였고,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다는 점이 시장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같이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훨씬 적거나, 그다음에 보합권일 때 조금 뭐 더 강보합으로 조금 더 높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탄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기아,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이렇게 좀 모습 보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도 좀 같이 한번 또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중에서 뭐 혹시 좀 하나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종목 속에는 이제 전환이 확인된 종목 중에서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사실 전환된 게 두 종목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인 ISC를 잠시 뭐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에서 기술적 분석상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전문 회사로, 그 중에서도 이제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되는 상당히 좀 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비메모리향으로 이제 소켓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글로벌 빅테크향 매출이 좀 확대되면서 이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향 뭐 주문형 반도체 종목, 뭐 예를 들어 브로드콤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엄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와도 같은 그런 흐름이 지금 주가에도 좀 연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향후에 어떤 주가 상승이냐 하락을 결정지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투자 주체도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매도세로 다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12월 달 들어서요, 기관이 이틀 빼고는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한 절반 정도는 사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잘 뭐 확인은 못 해드리겠는데 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지금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SKC도 있고, 그렇고. 뭐 SKC는 뭐 워낙 대장주이기 예. 때문에 그렇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보시면 좀 자잘한 그런 예.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내년을 보시고 그렇죠. 투자하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내년에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는 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세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그 뭐 이름 좀 있는 그런 뭐 분석가들이 내년에 이제 종목 장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상승폭은 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거고, 올해 뭐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고, 한 30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번 주 참 전략 짧게 한 말씀 더 네, 조언해 이번 주 주시죠. 사실 크게 뭐 볼만한 경제 지표 그런 게 없고 이제 네. 다 나왔고, 이제 또 하루 또 쉬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장을 노린 중소형 개별주의 저점 매수 구간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재 유진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